여러분, 요즘 롯데케미칼 차트 보셨나요? 큰 폭으로 팍 튀는 건 아닌데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롯데케미칼 실적은 아직도 적자 아니야? 맞습니다. 2025년 실적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4분기 영업손실이 4,339억, 연간 영업손실이 9,436억, 순손실은 2조 4,901억. 숫자만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런데도 주가가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건 시장이 항상 그래요. 실적이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바닥을 지나갈 가능성을 먼저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그 가능성이 뭔지 뉴스와 공시로만 촘촘하게 엮어서 롯데케미칼을 기초체력부터 구조조정, 정부 패키지, 그리고 다음 분기 체크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금 시장이 롯데케미칼을 다시 쳐다보는 이유 3가지. 요즘의 슬금슬금에는 대체로 3개의 축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말에서 승인으로 넘어갔다. 석유화학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특히 중국 증설이 핵심 변수였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구조 개편 로드맵을 깔았고 그 첫 승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 대산 사업장과 합병해서 통합신설법인을 만드는 대산 1호 사업재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을 때 기업이 할 수 있는 선택은 2가지예요. 업황이 좋아지길 기다리면서 버틴다. 설비 합리화로 손익분기점을 낮춘다. 이번 건은 2번째입니다. 버티기가 아니라 구조를 바꿔서 버티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또 큽니다. 통합신설법인에 총 1.2조 원 규모 증자 양사가 각각 6천억 원씩 넣는 구조가 공식 발표됐죠. 즉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그냥 협의가 아니라 돈까지 걸린 실행 단계다. 2번째, 재무가 무너지지 않게 뒤에서 받치는 프레임이 공개됐다. 석유화학 구조 조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설비 통합, 다운스트림 조정, 포트폴리오 전환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거예요. 구조 조정하다 현금이 말라서 중간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최근 이 대산 프로젝트를 놓고 채권 단사는 금융 지원 프레임이 뉴스로 계속 언급됩니다. 1월에는 롯데케미칼이 실적 부진 장기화로 조달 창구가 좁아졌고 차환 부담이 계속된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2월에는 대산 통합을 두고 지원 패키지 언급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원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시장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유동성 경색 확률이 낮아지면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3번째, 적자인데 배당을 한다는 메시지. 이건 호불호가 갈리지만 시장은 신호로 읽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25년에 중간 배당 주당 500원을 했고 결산 배당도 보통주 1주당 500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IND 공시에 따르면 배당 기준일, 지급 예정일, 주총 일정 같은 디테일까지 공시돼 있습니다. 적자 기업이 배당을 유지한다는 건 현금 흐름과 재무 운용을 회사가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에 대한 하나의 선언이에요. 물론 반대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돈을 투자나 부채 상환에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 호재가 아니라 논쟁거리입니다. 다만 단기 주가에서는 주주 친화 시그널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적 숫자를 정직하게 보자 좋게 포장하지 말고 자, 이제 냉정하게 실적 2025년 4분기 매출 4조 7,099억, 영업손실 4,339억, 순손실 1조 6,090억, 2025년 연간 매출 18조 4,830억 전년 대비 감소, 영업손실 9,436억, 순손실 2조 4,901억. 여기서 중요한 건 적자 자체보다도 왜 적자가 계속되나예요. 롯데케미칼도 실적 발표에서 전방 수요 약세, 고정비 부담, 업황의 구조적 압박 이런 프레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초소재 쪽이 무겁습니다. 실적 발표 자료 기준으로 기초소재는 4분기 영업손실이 크게 반영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LCI 신규 가동 같은 이벤트도 단기 수익성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되죠. 즉 지금은 업황이 좋아져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이런 국면이 아니라 업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구조를 바꾸는 국면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3. 사업재편 대산 1호는 정확히 뭐가 바뀌는가? 이번 이슈의 핵심은 대산입니다. 정부 발표와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방향은 이렇습니다.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 HD현대케미칼 대산 사업장과 합병,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 양사가 통합 신설법인에 각각 6천억 총 1.2조 증자, 지분은 55구조로 조정, 그리고 업황 구조 조정의 상징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대산의 NCC 설비 가동 중단 합리와 같은 내용이 함께 언급됩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딱 두 개예요. 질문 1. 통합하면 손익이 얼마나 좋아질까? 통합한다고 자동으로 흑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합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중복 설비 제거, 운영 효율 개선, 고정비 부담 완화, 다운스트림 포트폴리오 조정, 즉 손익분기점을 아래로 내리는 작업이죠. 질문 2. 1.2조 증자는 좋은 증자인가 무거운 증자인가? 증자는 본질적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단순 운영 자금이 아니라 통합신설법인 체질 개선과 재무 개선의 성격이 강조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긍정시각 안 아픈 척 버티다 더 크게 다치기 전에 수술한다. 부정시각 업황이 이렇게 나쁜데 결국 현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이견이 주가 변동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4. 롯데케미칼이 말하는 2026년 전략 법령 축소 거부 가칭환경 확대. 회사 메시지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2026년 전략의 큰 축은 법용 석화 비중 축소, 고기능성 소재 확대, 친환경 에너지 경쟁력 확대,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공정 소재, 시계약용 그린 소재 증설, 그리고 울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가 가동 같은 내용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석유화학의 본업 사이클이 회복될 때까지 회사가 체질 개선 스토리로 시간을 벌어야 해요. 그 스토리가 시장에서 먹히려면 말이 아니라 실적에서 첨단 고부가 비중이 실제로 올라오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5. 슬금슬금은 어떤 수급에서 시작됐나 이벤트 드리븐 저점 확인 심리. 주식시장은 늘 먼저 움직입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슬금슬금의 성격은 대체로 이 조합입니다. 장기 적자 업종이지만 바닥 밸류로 눌려있던 구간, 구조조정 승인 정책 이벤트, 재무유동성 리스크 완화 기대, 배당 유지 신호, 업황 바닥론 스프레드 개선 가능성 기대. 여기서 중요한 건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급등이 아니라 완만한 우상향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6. 앞으로 주가를 움직일 체크포인트 7개 이건 꼭 보자. 이제부터는 대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지금 뉴스로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추세가 바뀌려면 체크포인트가 통과돼야 합니다. 1. 대산 통합의 절차 진행 속도. 정부 승인은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분할, 합병, 통합법인 설립, 설비 운영 조정. 이게 실제로 진행돼야 합니다. 속도가 늦어지면 시장 기대가 먼저 식을 수 있어요. 이 1.2조 증자 집행의 조건과 시장 반응. 증자가 확약 수준으로 언급되지만 시장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어떤 일정으로 어떤 구조로 들어가나?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해지진 않나? 3. 유동성 조달 구조가 안정화되는가? 1월 기사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조달 창구와 차환 부담은 핵심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이 진정돼야 주가가 뉴스가 아니라 밸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업황 중국 증설과 스프레드, 석유화학은 결국 수요 중국 미국 글로벌 경기, 공급 중국 증설, 원가 나프타, 제품 가격, 이 스프레드 게임입니다. 업황이 돌아선다는 말이 나오려면 제품 스프레드가 회복되는 데이터가 분기마다 찍혀야 해요. 5. 첨단소 재고 기능성의 실적 기여도. 롯데케미칼 실적 발표에서 첨단 소재 매출과 이익이 언급됩니다. 시장 기대는 단순합니다. 기초 소재 적자를 첨단이 얼마나 메우나? 이게 개선되면 스토리가 힘을 얻습니다. 6배당 유지의 지속 가능성. 중간 500원 결산 500원은 강한 메시지지만 적자가 길어지면 배당은 언젠가 논쟁의 중심이 됩니다. 배당이 신뢰가 될지 무리수가 될지는 현금 흐름에서 결론이 납니다. 7. 정책 석화 구조 조정 2호, 3호가 이어지는가?
대산 1호가 첫 사례라는 건 의미가 큽니다. 만약 추가 사례가 이어지면 시장 전체 섹터성 유황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1호에서 삐끗하면 기대감이 빠르게 꺼질 수도 있습니다. 7. 리스크 파트.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응원입니다. 롯데케미칼은 리스크가 분명합니다. 리스크 1 업황이 구조적으로 길게 눌릴 가능성.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으면 구조 조정이 있어도 수익성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 2 구조 조정은 돈과 시간이 든다. 통합, 설비 조정, 전환 투자. 12개 분기 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리스크 3 재무 부담은 아직 시장이 예민하게 본다. 조달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8. 결론 지금의 슬금슬금은 무엇을 의미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건 실적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구조 조정이 실행 단계로 넘어간 점, 유동성 공포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 배당을 포함한 주주 메시지, 그리고 업황 바닥 가능성을 선반영하려는 수급, 이 조합으로 설명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시장이 확정으로 인정한 건 딱 하나도 없습니다. 통합의 효과는 숫자로 증명돼야 하고, 업황은 스프레드로 확인돼야 하고, 재무는 조달 구조 안정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롯데케미칼은 현재 실적이 아니라 구조 변화의 가능성에 돈이 붙는 구간이다. 여기까지가 롯데케미칼의 최근 흐름과 뉴스 공시로 확인 가능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다음 분기부터는 기초소재 손익과 대산 통합 진행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찍히는지가 이 슬금슬금이 추세 전환으로 갈지 이벤트 반등으로 끝날지를 가를 겁니다.